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흘렀습니다. 기독교계는 하루속히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길 소망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기독 기업인들이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희년함께가 강원도 태백에서 희년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희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기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독 뮤지컬 히즈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제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한데요. 이제는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는 한국전쟁의 휴전을 알리는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맺은 이 협정으로 남북은 국지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고 65년 동안 대립과 긴장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는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36년 만에 방한한 미국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는 올해가 정전협정의 마지막이 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65년의 분단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며 하나된 조국으로 살아가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Pray for peace today. We want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want family members to come together again. We want to turn Armistice Day into Peace Day and family coming together day.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이 함께하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역시 한반도의 평화는 이미 시작했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세계 각국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신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림교회는 교회에서 제작한 종전 평화 선언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65년 동안의 정전 상태를 종결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허송한 지난 65년의 세월을 종식시키기 위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향림교회는 오는 주일 임진각 평화공원에서 종전 평화 기도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향림교회의 각오를 다질 계획입니다. 또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민통선 지역인 교동에서는 교동지역 교회연합회가 주최한 7.27 정전협정 기념 평화통일 기념예배와 통일음악회가 열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올 초 정치권에서 거론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토지 공개념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희년함께가 강원도 태백에서 희년학교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와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이들이 희년학교에 참여했는데요.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희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희년 정신과 성경적 토지 정의를 추구하는 희년함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3박 4일간의 희년학교를 열었습니다. 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경제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 전반의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희년함께는 희년제도와 토지 공개념을 정의와 평화라는 주제로 풀어냈습니다. 희년 안에는 토지 공개념, 토지 정의가 핵심으로 있는데 토지의 정의가 확립돼야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야 평화로운 사회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강의와 사경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희년학교에는 학생과 직장인, 목회자 등 다양한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희년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희년 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우리 회사에서 믿지 않는 직원들, 믿는 직원들 모두에게 좀 알려주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일선교회의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한 희년의 실천을 공유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안식년을 준다, 희년을 준다. 그 부분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순번대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하며 땅을 묵혀 경작하지 않게 했던 희년제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옛 제도에 그치지 않는 건 그 밑바탕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관계가 얼마나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가 얼마나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 수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대등한 관계로, 너와 나와의 참된 만남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죠. 예. 토지 공개념이라는 국가 정책 차원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다양하게 희년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희년학교는 1991년 성경적 토지학교로 처음 시작해 올해 28차를 맞았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곳 예수원에서 진행됐는데요. 토지 공개념을 국내에 처음 알리기 시작한 고 대천덕 신부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 기업인들이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강한 기업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CBMC가 다음 달 15일 광주에서 열리는 한국대회를 기점으로 청년 창업 지원을 선포합니다. CBMC가 청년 실업 해소에 발벗고 나선 이유는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서 비즈니스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온 CBMC가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번 제45차 CBMC 대회에서는 CBMC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대학생 1000여 명을 별도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자리 문제라든가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 기독인들이 또 비기독 청년들까지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CBMC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회를 창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보고 말하는 어떤 그 통로 역할을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어떤 꽈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회를 창립을 해서 장차 차세대 기독 실업인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협회, 중소벤처무역협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진 CBMC는 회원기업 한 곳과 청년 1명을 자매 결연해 창업 상담과 교육, 코칭, 멘토링, 인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창업 지원과 함께 국내외 410여 개 CBMC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별 취업 박람회도 연다는 계획입니다. 1기업이 또 한 사람의 청년을 자매 결연해가지고 상담하고 또 이렇게 멘토링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자 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번 주에 진보와 보수의 유명인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며 다른 한 사람은 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이자 전 애국당 사무총장입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의 사망을 알리는 기사에는 애도하는 글들이 달렸으나 자신의 성향에 따라 증오하고 조롱하는 글들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적법하지 않은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는 특검에 소환되고 범죄 혐의가 특정됐을 때
벌떼처럼 들고 일어설 언론과 누리꾼들의 증오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론과 꾼들의 증오와 혐오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한 유명인들과 일반 피의자, 혐의자들은 올해만 해도 참 많습니다. 유명인이나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의 관련자들 한두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집단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함께 분노하는 이른바 공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상당 부분은 공분이라기보다는 죽이고야 말겠다는 식의 집단 증오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마구잡이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미쳐 날뛰는 듯한 요즘 세태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면 세상을 향해 자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둘러싸고 씩씩거리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을 제지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면 지금 화해와 평화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요구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법이나 제도, 도덕성에서 세상보다 우위에 있지 못해 비난받고 있는 현실에서 세상을 향해 평화와 화해를 외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한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좀 더 정결해지고 이후 사회를 향해 평화와 화해를 외칠 수 있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진보층을 향해 증오감을 자주 나타냈던 정미홍 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다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관대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를 비롯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독 뮤지컬이 나왔습니다.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희즈쇼의 가족 뮤지컬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기독교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기독문화 콘텐츠 스튜디오 희즈쇼. 지난 2016년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로 총 12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며 6만 5천여 명의 관객들을 만났던 희즈쇼가 새로운 내용의 뮤지컬로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희즈쇼의 두 번째 뮤지컬 드리모 아크의 비밀은 성서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꿈을 꿨고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거지. 아, 그렇구나. 뮤지컬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배에 탑승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쟁하며 달려가는 관객들에게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즌 1 때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하나의 작품을 같이 보고서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서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꼭 같이 봤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족 뮤지컬은 비기독교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무료 초청 행사를 진행합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콘텐츠를 접하게 되고 사실은 그런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는 복음을 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다양한 캐릭터와 음악, 미디어가 어우러진 희즈쇼의 이번 가족 뮤지컬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백 선교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기독교대한선결교회가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주장한 한 교계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백 선교사 석방대책위는 백 선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 수감되었다는 총회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남편의 석방을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의 내용과 총회의 입장이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수많은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긴급 지원 활동을 통해 온정의 손길을 나눕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어젯밤 3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긴급 파견하고 현지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매트리스 등을 구입해 이재민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또 라오스 선교사협회도 15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구호팀을 수해 지역으로 급파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는 라오스 복음교회에 댐 붕괴에 따른 연대서신을 발송하고 슬픔을 당한 라오스 국민과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수영록교회 봉사단체인 러브부산의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의 건강을 위해 400그릇의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느낀 그 사는 건 내 이웃도 느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6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신명고등학교 소속 합창단 신명 콘서트 콰이어가 전국 고교 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일 연습에 매진한 신명 콘서트 콰이어는 대회에서 글로리아 등 2곡을 합창했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면서 좀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대회 수상도 하니까 성취감도 느끼고 아이들이 자신감도 더욱더 향상된 것 같습니다. 포항연탄은행이 기상청과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온열질환 취약계층의 주민들을 위해서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생수와 부채, 삼계탕, 살충제 등을 전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